안녕하십니까. 창동 경희신맥한의원 최재용 원장입니다. 소화가 안 되는 담적병 환자분들은 자율신경실조증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신경계,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비뇨생식기 등 전신의 기능을 조절해서 우리 몸이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초의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뉘는데 이 두 신경계는 서로 대항작용을 하면서 마치 시소처럼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자율신경계의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것이 자율신경실조증입니다. 우리 몸의 전반적인 항상성을 유지하는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먼저 만성 피로, 두통, 식은땀,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 이명, 불안장애,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후군, 위무력증, 빈뇨, 성기능 장애, 탈모, 두드러기와 같은 증상들이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들이 한 번에 모두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한두 가지 증상들만 나타나다가 질환이 점점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이런 불균형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피로입니다. 또 폭식을 하거나 과식을 하는 것이 반복되거나 배가 고프지 않다고 끼니를 쉽게 거르거나 또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있는 경우에 자율신경실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피로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자율신경실조증으로 고생하지는 않는데요. 이것은 같은 원인이 있더라도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적병은 소화기 내의 노폐물인 담음이 쌓이고 뭉쳤다는 의미에서 담적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의 배를 만져보게 되면 딱딱한 것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에서 딱딱한 것이 손으로 만져질 정도면 담적병 중에서도 정도가 심한 경우에 속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직관적으로 표현한 것이 담적병이라는 표현인데요. 딱딱하게 뭉친 것이 있다고 해서 담적병이고 딱딱한 것이 없다고 해서 담적병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있고 명치 끝이 뭉치는 느낌, 답답한 느낌, 더부룩한 느낌, 속이 쓰리거나 하는 증상들이 있으면 담적병의 병주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통이나 어깨 결림, 만성 피로와 같은 증상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담적병이 심해지는 경우 자율신경실조증이 올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중에서 부교감신경이 소화기 내에서 소화액을 분비하고 소화기의 연동운동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담적이 쌓여서 소화장애가 오래되다 보면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자율신경실조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담적병이 심해져서 자율신경실조증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피로로 인해서 자율신경계가 제 기능을 못하고 그 균형을 잃었을 경우에도 심해지면은 소화기에 문제를 줘서 담적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실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로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가 너무 누적되게 되면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힘을 잃게 되어서 자율신경실조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자율신경실조증을 동반한 담적병의 경우는 과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맵거나 짜거나 기름지거나 한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억지로 먹지 않고 양을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자율신경실조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검사들은 자율신경실조증을 확진 내리는 검사는 아닙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들과 더불어 임상 증상들 그리고 병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